My lover stands on golden sands. I want to see your traditional king palace and your high towers. Somewhere beyond the sea, she's there watching for me. 부두 길이가 한 400m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다니는 크루즈선이 22만 5천 톤급이 제일 큰 배로 지금 현재 건조되어 있거든요. 그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부두를 건조를 했습니다. Beyond the stars, it's near beyond the moon. I know beyond a doubt, my heart will lead me there soon. We'll meet beyond the shore. We'll kiss just like before. 기존에는 그 연안 부두와 그 인천 중구의 터미널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합쳐져서 이쪽으로 다 해서 모든 선박들이 이쪽으로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운항을 하고 있고, 다만 하물은 정상 운항하고 있는데 여객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운항을 안 하고 있는데 카페리오가 운항이 되면 이제 저 배를 네. 우리 승객들이 탑승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 배가 지금 가는 거죠? 예, 저게 대련 가는 배고요. 앞에 있는 배가. 아, 대련 가는 거. 예, 요거는 배가 좀 사실 좀 작습니다. 한 2,000톤 급 배가 좀 작은 배인데, 저 청도 가는 배 저번에 좀 이보다 배가 더 크잖아요. 아, 위동 페리라고 되어 있는 예, 거예요. 네. 전 청도 가는 배인데 저 배는 이 배의 한 2배가 됩니다. 한 3만 톤급 정도. 인천에서 다닐 수 있는 위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눌러보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하면 되는군요. 이렇게 위치가 기반이 돼서 여기서부터 몇 킬로다. 송도 석산까지는 2.89km다.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다 나오네요. 아, 이 거리가 다 여기서부터 네, 거리가 그래서 경로를 검색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어디 검색 다 되고, 지하철 타고 가실 분들은 또 지하철 노선도가 쫙 이렇게. 예, 예. 요거 하나만 잘 봐도 입국하신 외국인 분들이 언어 선택해서 네. 영어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No more. One more time. No more sail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면서 3년여 동안 중단됐던 뱃길 관광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해 관문인 인천에도 모처럼 외국 크루즈도 입항해서 유럽 관광객들도 맞이했고요. 한중 카페리오 운항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코로나로 침체됐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이 해양 관광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 인천항의 크루즈 입항과 한중 카페리 운항의 의미 등 해양 관광 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크루즈 산업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겸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재직 중이신 강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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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여객사업부 김영국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크루즈 입항이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한중 카페리도 곧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카페리와 크루즈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이제 카페리아하고 크루즈가 혼선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페리아 크루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항 목적과 그에 따른 시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카페리 같은 경우에 주요 운항 목적은 사람과 물류를 이동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시설도 크면 2만 톤급 정도의 그 승객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화물칸 이 정도로 구성되고 있는 반면에요. 크루즈는 그 목적 자체가 물류가 아닌 관광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크루즈 선사 협회라고 하는 끌리아에서는 크루즈를 떠다니는 리조트 호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작년에 새로 도입된 선박인 원더 오브 더 시즈라고 하는 배를 살펴보면요. 배가 23만 톤입니다. 높이만 해도 17층이고요. 그 배에 타는 승객이 승객과 승무원 합쳐서 10,000명가량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그 자체가 그 배 안에서 10,000명가량의 승무원과 승객들이 놀면서 쉬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바다에 떠 있는 뭐 관광 도시다 네, 이렇게 볼 수도 그 있겠군요. 자체가 관광지다라고 네. 표현을 해도 되고요. 네. 최근에는 크루즈를 떠다니는 크루즈 리조트 시티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배가 거대해지면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관광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부장님 이렇게 예, 교수님 예. 설명대로 떠다니는 관광지 예. 크루즈가 예. 3년여 만에 다시 예. 그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예. 그만큼 지역 경제에도 좀 활력이 있고 도시 분위기에도 좀 뭔가 그 활기가 돋는 그런 촉매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19 이후에 3년 만에 드디어 크루즈가 인천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입항을 하였습니다. 3월 13일에는 서초항, 3월 16일에는 부산항, 그리고 3월 19일에 드디어 인천항에 이제 입항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3척 정도가 이제 인천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3월 19일에는 그 유로파 2호가 승객과 그다음에 승무원 1,000명을 싣고 이제 인천항 내항에 입항을 하였고요. 그리고 4월 7일 유로파 2호와 함께 마인시프 5호라는 그 선박이 4,000명의 그런 승객을 싣고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이제 접안을 하였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크루즈 운항은 이제 원활하게 잘 진행됐고요. 그리고 또 크루즈 선박 입항에 맞춰서 인천시장 그리고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사장 뭐 이런 그 기관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선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축하 인사 그리고 환영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항만공사는 또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와 이제 협력해서 그동안에 이제 성공적인 운항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여객들이 이제 내리면 이제 관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천 그 관광 그 정보센터를 이제 운영하였고 그리고 무료 셔틀 서비스도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또 이벤트도 좀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전통 의상을 입은 인형탈하고 같이 이제 사진 찍는 그런 행사, 그리고 이제 한복 그 체험 행사, 그리고 그 포토존을 설치해서 인천항의 어떤 매력을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크루즈 입항을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크루즈가 이제 3년 만에 입항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정말로 잘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긴장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 크루즈 여객들이 인천 관광을 마치고 이렇게 승선하면서 정말 준비가 잘 됐다, 원더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보람이 노력이 좀 헛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크루즈 선박들은 네. 어느 특정 나라의 특정 도시에만 머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인천에 들어오기 전에 뭐 상하이라든가 네네네. 뭐 그 선전이라든가 이런 도시들 뭐 네. 싱가포르를 들렸다거나 네네네.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인천에 체류하는 네, 어떤 네. 시기도 뭔가 그런 일정을 고려해서 배분이 됐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면 예. 인천항에는 보통 며칠 정도 머물게 됩니까? 보통 이제 크루즈인 경우에는요, 네. 이제 기항지를 몇 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돌아서 이렇게 또 다시 또 항해하는 그런 이제 스케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루 일정 정도로 해서 아침 7시에 이제 배가 도착을 해서 저녁 한 7, 8시쯤에 출항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시에서 저녁 8시까지 약 불과 한 12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뭐 수도권의 어떤 매력,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어떤 매력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은 또 다시 또 구전 효과로 인해서 다른 친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제 서비스와 그다음에 관광지를 이제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압축적인 그런 준비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